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어제부터 시장은 금리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또 물가에 시선을 두고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려 하고 있고 미국 시장 옵션 만기, 내일 있을 옵션 만기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일주일 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대형주 흐름 부분에 주종을 받았고 그런 흐름들의 부분은 사실 주식을 안 좋아서 내다 파는 것보다는 선물과 이 현물의 베이스 차, 이 부분을 통해서 차익 거래가 일정 정도 나오면서 금융투자 중심의 매물, 그리고 그 속에서 환율 반등에 의한 원화 반등, 원화 상승에 의한 외국인들의 일정 정도 매도물이 나오면서 대응성 종목 부분들이 주종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해외 시장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 시장의 이 오늘 흐름과 또 내일 부분을 예측하는 흐름들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연준에 안도하면서 나름대로 낙폭을 축소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죠. 자, 시장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미국 시장의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맨 위에 지수 움직임입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S&P 모습을 보게 되면 장 초반 개파락했다가 그죠? 다우지수 부분도 상승 전환하면서 소폭 마감했고 또 나스닥은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긴 했어도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0.58% 정도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S&P 지수도 역시 1.26% 마이너스 1.26이니까 0.03% 정도 하락한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종목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 흐름 보게 되면 이 기술주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나타났고 그런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합권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더 기술적 흐름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시장하고 같이 열렸던 니케이는 급등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이 작용하면서 어제 약세를 소폭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 연휴 쉬고 나온 대만은 3.5%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여타 시장이 쉬는 기간 동안의 모습을 폭발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같이 열렸던 시장 부분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수급적으로 약세 흐름 부분을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오늘은 이제 상해 종합이 열리죠. 홍콩이 어제 올린 이 연휴 이후에 상승 흐름을 보여준 부분이고 자, 이제 유럽 쪽으로 보게 되면 유럽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독일 지표를 보게 되면 박스권 흐름을 계속 연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장의 종합주가 지수 차트 한번 흐름들을 보게 되면 거래소 지수입니다. 박스권의 연장이고 지속적인 흐름 부분에 기간 조정 형태를 보일 수가 보는 부분이죠. 이렇게 추세 움직임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횡보 박스라인 부분이 계속되면서 이격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미국 증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는 사실 경제지표가 양호한 부분 속에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업종별로 에너지 업종이 1% 이상 오르고 대부분 업종이 강보합권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정 정도 약세를 보이는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아까 나스닥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의 나스닥 부분에 있어서 장 초반 하락하다가 4시 그죠? FOMC 의사록이 공개된 부분이 4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연초 지급된 부양책 효과 부분 때문에 1.2%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대폭 상해에서 5.3% 증가했고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1월 생산자 물가도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1.3%가 나왔고 또 근원 PPI도 예상치가 0.2%였는데 1.2% 이런 생산자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상치보다 양호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흐름들은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반면에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부분에 우려였었는데 다행스럽게 연준이 의사록에서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 부분을 살펴보면 경제 여건이 현재 FOMC 장기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정책 스탠드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우려와 달리 테이퍼링 시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노이즈는 시장이 쉬어가는 그림이지 하락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이죠. 다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대형성 종목 부분들의 상승 흐름이 쉽지 않은 수급 흐름들을 갖고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성장 동력의 섹터라든지 그리고 검증된 실적 흐름을 갖고 가고 있는 쪽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포커스를 잡고 매매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뭐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가의 상승이잖아요. 그죠? 유가가 60불 이상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물가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60불 이상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흐름 부분은 경제 제게 기대감에 의한 부분이 올라왔고, 그죠? 60불에서 70불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곰곰이 고민해 보면 70불 정도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감산을 했었던 오펙 국들의 부분이 분열이 일정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70불 정도 되면 뭐하러 유가를 사용합니까? 그죠? 시일가스라든지 그린 에너지 쪽 부분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더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물가 상승 부분도 다소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1.3% 넘었다고 해서 1.5% 내외까지 반등 흐름을 갖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라인 부분에서 너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죠? 국내 산업 및 기업과 관련된 뉴스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죠? 미국의 한파가 지속되면서 그나마 차량용 반도체 이쪽이 부족한데, 그죠? 미국의 이 한파가 지속되면서 GM이나 포드도 결국 미국의 역대급 한파에 의해서 공장이 멈춰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의 미 파운드리 공장이 셧다운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30분 정전에 500억 정도 손실이 나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셧다운은 수천억 정도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래서 사실은 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정 정도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인 요인이었다. 그죠? 그렇다면 그런 요인은 사실 일시적 요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보인다면 반도체 소부장 쪽도 공략의 포인트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고 자, 이제 미국이 일주일 더 한파가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피해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렇게 너무 크게 뭘 바라볼 필요가 없고 자, 그리고 제가 주말 동안에 올렸었던 가장 핫한 이슈 부분 쪽이 쿠팡 관련 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쿠팡 관련주의 대장인 동방이나 대형포장, KCTC 이런 물류를 담당하는 종목 부분들이 시세 중심이다, 1, 2등 주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쿠팡하고 연결되는 종목을 무진장 찾아대면서 저가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결제주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줬죠. 자, 그렇다면 시세 확산이 너무 크게 일어났다라고 본다면 일단 쿠팡 관련주와 관련돼서 올라왔었던 종목 부분들은
단기 이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도심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어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죠?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보였는데 그 부분 중에 가장 컸었던 부분이 뭐예요? 중국 기업 그 이항에 대한 공매도 공격, 그리고 또 뭐 계약이 거짓말이다. 중국 기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그죠? 그 하나 부분, 그 기업이 안 좋다고 해서, 그죠?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스페이스 X, 그리고 스타링크, 이런 쪽 라인 부분에 이 우주항공이나 도심 모빌리티 사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다라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저점 매수 부분은 가능한 구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된다. 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 그죠? 정부가 새만금 태양광 속도 5조 8천억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힌트를 보게 된다면 태양광 쪽 라인 부분도 단기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 제가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특집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은 테마성 일회용이 아니라, 그죠? 이 쇼티지를 비롯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매매 아이디어로 살펴보고, 그리고 수출국가 한국 2월의 수출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시젠이나 K탑 리츠,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실적 발표가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부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미국 시장의 약세 부분이 나타났지만 우리 시장은 선반영해서 어제 약세를 보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약세를 보다는 오히려 강세 흐름이 장 초반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입니다. 다만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미국 시장의 옵션 만기 이후, 지난 주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이후의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가 지수가 오늘과 내일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반등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현금을 조금 확보한 이후에 다음 주 부분에 있어서의 포트를 재구성하는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 물가 급등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좋지 않은 물가의 상승이 아니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빨리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중요한 것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공략,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지수의 박스권 라인 부분에 있어서 지수가 올라간다고 네 종목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수가 떨어진다고 네 종목 다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종합 주가 지수는 적어도 3월 만기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들에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개별 섹터의 순환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